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탭스 문법 이번 강의에서는요. 형용사랑 부사랑 관련된 중요 포인트를 모두 다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테마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비교급, 두 번째는 최상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비교를 해야 될, 잘 구분을 해야 될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부정부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급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교급의 기본 형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 비교급과 then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오냐면 자, 비교 대상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얘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 라던가 이 건물은 그 교회보다 더 높아 라던가 그 그림, 자, 그림이죠. 그렇죠? 예. 자, 그림인데 자, 두 번째보다 더 기술이 좋은 그림 이런 식으로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비교급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자, 비교급 플러스 then의 짝짓기 문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여러분.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앞에 비교급이 있으면 then을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then이 있으면 비교급을 써주실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리고 비교급의 형태는 보통 이제 이음절 정도까지 되는 건 er이 붙죠. 그렇죠? taller, older 이런 것처럼요. 그 다음에 3음절 이상 되는 것들은 이렇게 more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ore skillfully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온 more는 many의 비교급으로서 더 많은 책들 요렇게 이제 요거 자체로서 이제 비교급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그 이외에는 비교급에 이렇게 er를 붙이거나 more 형태를 붙여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의 문제는 대부분 비교급과 then을 짝짓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문제에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뭐가 덧붙여서 나오냐면 자, 비교급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자, 비교급과 then 짝짓기로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붙을 수가 있냐면은 배수사가 붙을 수 있어요. 자, 배수사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일단 2배라고 할 때는 우리 twice를 보통 써요. 그죠? 2times도 괜찮고요. 3배 이상이 될 때는 숫자에다가 times를 붙이면 이것이 바로 배수사가 되는데요. 얘가 몇 배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몇 배라는 말이 배수사 앞에 와요.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10배 더 자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 times 뒤에 bigger이 이렇게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10배 더 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어순하고 얘는 거의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헷갈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건 똑같아. 자, 10 times bigger.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배수사 뒤에 뭐가 온다? 비교급이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순을 봐주실 수 있으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해석은 역시 10배 더 뭐뭐하다, 몇 배 더 뭐뭐하다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요 형태, 그 다음에 어순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자라고 하는 것 문제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시겠는데 자, 비교급 강조어는요. much, even, still, far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까요? a lot까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바꿔 말하면 자, 비교급은 다른 강조어들은 못 와요, 앞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very라든가 really라던가,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quite라든가, 그쵸? 예. 이러한 어떤 그 강조어들은 비교급 앞에 오면은 이건 틀립니다. 얘네들은 얘를 꾸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얘네들은 누굴 꾸미냐? 얘네들은요, 원급을 꾸미는 아이들이죠. 예. 그래서 이 뒤에는 원급이 와야 맞고요. 비교급은 못 와요. 그럼 비교급은 누가 꾸미나요? 여기 있는 5 아이들이 꾸밉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훨씬 더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ore carefully는 더 조심스럽겠지만 far more carefully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어머님은 아버지보다 운전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을 수식하는 거는 5개야 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5개 따로 외우시면 조금 어려우시니까 제가 잘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메파스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메파스다. 예, 다시 발음 편하시죠, 그렇죠? 예, 발음. 메파스로 외우세요. 메파스는 뭐다? 비교급을 수식한 애들이다. 자, 그래서 much, even, far, a lot, still까지. 이 5개가 비교급 수식어다라고 하는 것을 순서대로 메파스로 외우시면 편하십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비교급 앞에 오면 괜찮아. 다른 애들은 오면 안 돼.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2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푸실 때 빨리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빈칸 앞뒤를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A, B, C, D에 누가 나왔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A, B, C, D에 누가 나왔는지를 보니까 지금 비교급 나오고 있고 동사랑 요거 그쵸? 예. 비교급을 수식하는 아이가 나왔네? 이렇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보면 일단 동사 뒤에 누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구나. 어차피 동사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일단 비교급 있고 than이랑 짝지었어요. 그죠? 내 것보다 더 비싸 보였는데 much가 more를 꾸미기 위해서 앞에 오니까 much는 제일 앞에 오는 게 맞겠구나. looks much more expensive than mine 하면은 내 거보다 훨씬 비싸 보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A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uch가 more expensive라고 하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거 메파스 중에 대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 같이 어순과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A번으로 떨어졌고요. 자, 2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는 이렇게 쭉 보세요. 그죠? 예, 어디가 이상한가? 예. 자, C번에서 그거 돈이 많이 들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D에서 B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것은 돈이 들 건데 뭐뭐보다 적게 들 거야. 그래놓고 10배보다 적게 들 거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10배 더의 개념이었으니까 이 10배가 그렇죠. 비교급 앞에 위치하는 거였지라는 어순을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당황하시면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 평상시에 좀 해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배수사 비교급이야. 10배 더 이거를 외우세요. 10배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더 뭐뭐하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10배 더 뭐뭐하니예요. 그래서 10배가 먼저 나옵니다. 예. 그래서 10 times less입니다. 예. 그래서 10배나 덜 들 거야 라는 개념입니다. 언제보다? then 뭐뭐보다니까 그 뒤에를 보니까 when you bought your computer. 네가 컴퓨터 샀을 때보다는 한 10배는 돈이 덜 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10 times의 which를 가지고 잘못 써놓은 것. 자, 얘를 1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정답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교급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셨는데요. 자, 2번째로는 최상급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상급의 기본 형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최상급에는 형용사 최상급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형용사 최상급이 나올 땐 반드시 더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부사의 최상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는 더는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형용사 최상급은 더를 써야 돼를 물어봐요. 예. 부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얘는 이걸 가지고 물어보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형용사 최상급은 반드시 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최상급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더를 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the most interesting book 해서 더를 쓴 게 보이실 거예요. 자, 2번째는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최상급은 여러분 누구보다가 아니고 뭐뭐 중에서 최고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급에는 누구누구 중에서라는 개념을 반드시 쓰는데 이게 대부분 in 아니면 of 플러스 누구라고 해서 비교의 범위가 한정되어져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in 다음에는 어떤 그 집단명이 나와요. 집단명. 예.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서 아니면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of 뒤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집단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걔네 5명 중에서 우리 10명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in 뒤에는 대부분 단수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of 뒤에는 이제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자,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전치사가 최상급 뒤에는 in이나 of가 주로 나온다. 그게 누구누구 중에서란 뜻인데 in 다음에는 그룹명이니까 단수. of 뒤에는 그 비교하는 사람들을 다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복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요렇게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한국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of all 해서 모두 중에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복수명사와 of가 사용된 것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요런 게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that have ever pp 해서 여태까지 해본 뭐뭐 중에서 최고로 뭐뭐 해 이런 개념으로도 많이 쓰여요.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뭐 중에서 누구들 중에서 여태까지 뭐뭐 해본 것 중에서 이렇게 비교의 어떤 범위 한정을 이렇게 3가지로 주로 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상급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그러면 선생님 비교급처럼 최상급을 강조하는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2가지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by far이에요. 예, 그래서 최상급 앞에 by far 이렇게 해서 정말 단연코 최고로 뭐뭐 하지 이런 개념으로 강조해서 쓸 수 있다. 예, 뭐 화이트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요, 최상급에서도 비교급을 이용해서 겉으로 생긴 건 비교급이지만 알고 보면은 최상급 의미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than any other 단수 명사예요. 예, 당연히 비교급이랑 나오겠죠. than이랑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어떤 다른 명사보다도 더 뭐뭐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어떤 애들보다도 더 모든 애들보다도 더 뭐뭐한 거니까 최고로 뭐뭐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세 가지 최상급의 개념을 나타내는데 자, 예를 들어볼까요? 도쿄는 한국에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커요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 도쿄가 한국에 있는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자, 그 어떤 도시도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죠, 그렇죠? 예. 그 어떤 도시도 도쿄보다 크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도시가 도쿄보다 작다. 그러니까 도쿄가 다른 모든 그 한국에 있는 도시들보다 제일 크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no other 명사랑 비교급을 썼을 때도 역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형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것 좀 외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 other 명사가 비교급하고 쓰였을 때도 최상급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상급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셨는데 자, 문제 3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dangerous road가 나오고 뒤에 나온 거 보세요, 여러분. in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도시에서라고 이렇게 범위 한정을 해준다는 거는 자, 무슨 급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최상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제일 위험한 길이야라고 가셔야 되니까 the most dangerous로 가야 된다.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더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정답은 C번.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얘가 지금 the largest plane 이렇게 최상급 앞에 붙어 있다는 건 결국 최상급을 꾸며주는 by far를 고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외우셔서 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최상급을 꾸밀 수 있는 건 뭐다? by far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문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눈에 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지금까지 읽은 중에서 최고로 지루한 책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지금 최상급이고 얘가 형용사인데 지금 앞에 뭐가 없죠? 그쵸, 그게 허전함을 느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최상급 형용사 앞에는 무조건 더가 있어야 된다.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파트 3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반드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것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테마를 갑니다. 자, 이번엔 어떤 테마를 가시냐면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likel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be likely to 부정사 하시면은 뭐뭐 할 것 같아,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요. 여기에 이제 most가 붙어버리면은 자, 대체로 혹은 뭐 대부분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 예, 그래서 뭐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be likely to 그다음에 most likely도 사용할 수 있다. most likely는 당연히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시면은 그 위원회는 그 제안된 계획에 반대하답니다, 여러분. object to, 뭐뭐에 반대하다. 여기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구멍이 뚫렸을 때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be likely to를 써주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예. 그리고 얘가 독해도 많이 나오니까 해석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late랑 lately가 있는데 자, late는 늦은이나 늦게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가 다 돼요. 예. 그럼 lately는 뭐냐? 얘는 최근에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recently랑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의미가 완전 다르니까 그거 하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hardly도 마찬가지인데 hard도 형용사 부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어려운이란 뜻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열심이라는 뜻으로 부사도 있습니다. 예. 그죠? 이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어디서 대표적으로 쓰이죠? hardware, software. 그죠? 예. 예. 물론 이제, 그죠? 뭐 딱딱한 부드러운의 개념을 이제 약간 조금 추상적으로 쓰긴 한 거지만.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하세요. 그러면 hardly는 무슨 뜻이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얘 뜻하고. 예. 그래서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빈도부사고요. 얘는 거의 어떻게? 부정어처럼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린 이 아이를 준부정어라고 얘기합니다. 준부정어. 예, 부정어처럼 쓰이는 애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hardly 의미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헷갈리는 형용사 부사들 착각하기 쉬운 것들 공부를 좀 해보셨는데 자, 얘를 지금 보시면은 내가 제프리를 만나지 못했어. 이거 지금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그죠? 최근에라는 의미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아니고 최근에 얘로 가셔야 되고 선생님 얘는 안 되나? 얘는 ly가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lately나 recently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치만 생긴 걸로 봤을 때 우리는 lately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B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뒤에 지금 대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it is most 자, 누가 나오면 되겠어요? 대절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likely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it is most like 사용하지 않고요. unlike는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요. unlike 뒤에 뭐 대절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unlike는 뭐예요? 뭐뭐 같지 않은 이란 뜻으로 역시 전치사로 뒤에 이제 명사가 와서 뭐뭐와는 다른 애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의미도 다르고 여기에 사용되어져서 대절할 것 같다. 대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건 be most likely 대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한 바로는 be most likely to 부정사를 썼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도 길고 어려운데 우리는 A번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뜻인 거 괜찮으실까요? most가 형용사로 사용될 땐 대부분의 뜻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데 한국은 이게 뭐예요? 뭐 딱딱하단가요? 예, 열심인가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예. 뒤에 보시면 is hit by 하면은 뭐뭐에 강타당하다란 뜻입니다. 예. 뭐에 강타당한 적이 없냐면 심각한 어떤 지진 혹은 심각한 쓰나미에 강타된 적이 거의 없다라고 가셔야 되겠죠. 예. 여러분 그러면 거의 없다는 우리 어떤 단어를 썼었죠? hard가 아니고? 그렇죠. hardly를 쓰셨어야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될까요? 예, hard랑 hardly 장난친 거, late랑 lately 장난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챙겨드릴게요. high가 높은이랑 그 다음에 높게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자, highly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자주 나와요. 얘는 매우 상당히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얘는 정도를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랑 얘가 의미가 다르니 여러분 높게라고 할 때는 highly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high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상당히 매우 그러니까 약간 very나 quite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또 highly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하나 챙겨서 여러분 보너스로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마지막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부정부사인데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의 개념으로 그냥 다 비슷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hardly, rarely, seldom, scarcely, barely가 전부 다 준부정어로서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쓴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keep in mind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정구문의 도치가 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지금 부정 표현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 저 이렇게 정리할게요. 1차 조동사라고 불리우는 1차 동사가 앞에 나오고 누구 앞에 나오냐면 주어 앞에 나와요. 예. 그리고 나머지 동사 혹은 나머지 뭐 동사가 아닌 내용이 뒤에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1차 조동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 앞으로 보내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요거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have pp의 have라던가 아니면은 일반 동사만 있을 경우엔 do, does, did가 앞으로 나가고요. 그냥 비동사만 있는 경우엔 또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고 여긴 없는데 그 이외에 다른 can이나 will 같은 조동사들이 있으면은 요런 조동사가 또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얘가 1차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을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조동사가 있으면 얘가 나가고요. 얘가 1등이고요. 근데 1번이 없는데 2번이 있으면 얘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없는데 또 3번이 있으면 얘가 나가고요. 아무것도 없이 일반 동사만 있다라고 할 때는 4번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될까요? 예. 그래서 4번이 나왔을 땐 뒤에 동사 원형이고 have가 나왔을 땐 뒤에 과거 분사고 조동사가 나왔으면 아마 주어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비동사가 앞에 나갔으면 뒤에 보어 형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형태로 도치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요 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정어가 이렇게 문두에 나오면 그 뒤에는 자, 어떤 어순을 취하는 거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의문문 어순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대표로 기억해 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될까요? 예. 자, 그러면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에 관련된 예문을 좀 볼게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 이거 노스널이 이렇게 나왔네요. 예, 맞아요. 얘가 뭐뭐 하자마자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no라고 하는 부정어구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뒤쪽에 어떤 어순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의문문 어순이 돼야 되죠. 그래서 주어 앞에 had만 앞으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뒤에 pp가 남고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의 개념이라서 뒤쪽에 주어랑 과거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지렁이 얘가 지렁이에요. 이쪽 부분이 지렁이 하자마자
곧 점점점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주로 이제 얘가 과거에 관련된 내용만 쓰다 보니까 앞에는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가 쓰이고 뒤쪽에는 일반 과거가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시제 문제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no sooner than일 때 뭐가 중요하다? no sooner 바로 뒤에 나오는 어순이 동사 주어다. 하지만 then은 접속사로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뭐 당연히 도치할 이유가 없죠. 얘는 얘 때문에 도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then 뒤에는 새로운 문장 시작되니까 그냥 주어 동사를 과거형을 쓰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 해석을 해주시면은 자, 그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예, 달려서 도망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의 어순, 그 다음에 시제까지 이렇게 강조드리고요. 자, 요와 관련된 내용 하나만 더 볼게요. 자, until 하시면은 뭐뭐 할 때까지인데 not until이니까 뭐뭐 할 때까지는 이걸 안 했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not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오는데 얘랑 누구를 붙이냐면 until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거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비로소 뭐뭐 했다. 뭐뭐 한다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예. 그리고 나서 not이 누군가를 데려왔죠. not이 누군가를 데려왔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절은 어떻게 와야 된다? 그렇죠. 동사 주어의 어떤 어순? 의문문 어순을 쓴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되어서야 나는 그 사실들을 알았어요의 개념이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어제가 될 때까진 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어순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예, 여기가 왜 바뀌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not이 until 구문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부정어가 누군가를 데리고 맨 앞에 나오면 아까 no sooner, no가 sooner 데리고 나와서 had, 주어, pp 썼죠. 그것처럼 not until 구문을 데리고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주절은 의문문 어순을 쓰는 게 맞아. 안 쓰면 틀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될까요? 예, 그래서 의미와 어순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소 머리 아픈 것들 풀어보셨는데요. 자, 문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 시간에 잘 오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은 늦지 말라고 말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제 시간에 안 오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미상 always는 틀렸고 뭐 얘네들은 역시 이상하고요. 그렇죠? 예, seldom 보시면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정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ot until 구문이네. 아, 내가 공부했어. not until을 이렇게 괄호치고 뒤에는 선생님이 의문문 어순 쓴다고 하셨지? 라고 하고 뒤에 보시면 동사 먼저 나온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예. 그래서 뒤에 이제 보시면은 뭐야? Did the city distribute하고 will the city distributing 두 개가 있네? 그런데 말이 되는 거는 C번밖에 없구나. did 주어 동사 원형.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배웠어요. 만약에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면은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ing 형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될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잘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형용사 부사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소 복잡한 내용들은 조금 더 여러 번 복습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